저는 국제 세일즈 리더십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재혁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백조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호수. 호수. 그렇죠. 밑에서 헤엄치는 거. 밑에서 헤엄치는 거. 또 뭐가 생각나나요? 미운 오리 새끼. 블랙스완. 오, 그 이야기는 이따 합시다. 어떻게 우리 이쪽 팀은 어떻게 백조 하면 뭐가 생각나요? 대부분은 백조 하면은 아마 이 그림이 생각날 수도 이 녀석 보이나요? 네. 저 친구가 딱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조 하면 저렇게 생각나는데 실제로 여러분 노란 백조 보셨나요? 빨간 백조는? 주황색? 빨주노초 파남보 혹시 본 거 있나요? 없단 말이죠. 없는 걸까요, 그러면? 없는 걸까요? 방금도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블랙스완 보신 분 계십니까? 블랙스완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상에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찾지 못해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찾지 못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현재 있는 것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서부터 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번 여쭤보고 가려고 그래요. 여기 각 팀에 4팀이 오셨는데 4팀 다 각각의 기대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오셨는지 혹시 이런 기대치 혹시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뭘까 하고 궁금해하는. 재밌겠죠? 네, 정말 궁금해할 것 같죠? 혹시 이런 기대치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서부터 기대치를 좀 받아볼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적을 건데요. 여러분 앞에 이젤 패드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젤 패드, 제가 지금까지 교육하면서 여러 군데서 이젤 패드로 각각의 교육 기대치를 받고 있는데요. 8시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각각의 기대치가 계속 바뀔 겁니다. 첫 시간 기대했던 거, 둘째 시간 기대하는 거, 셋째 시간 기대하는 거. 그래서 써놓고 붙여놓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면서 계속 기대치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때마다 자기 걸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서 각각의 그 사람에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제가 많이 기존에 했던 것들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기존에는. 볼까요? 세일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클로징이 안 돼서 왔대요. 그리고 또 의무교육이니까 또 완 사람도 있고 동기들과 만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이런 그 이후에 이 팀은 아마 여러분 혹시 그 네이버 파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이름이 올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수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네이버의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 문학 작가를 탄생시킨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들 팀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앞에도 블랙스완을 보여줬더니 자기네 팀 이름을 블랙스완으로 이렇게 하고, 요 팀도 지금 바로 그 팀 앞에 그 직원들이었습니다. 제일 앞에서부터 저기까지 지금 3팀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 것을 좀 적어주십시오. 시간이 가면서 자기의 기대치가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것들도 다 같이 옆에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각에 다 있어요. 앞에 이젤 패드가 다 있습니다. 그 이젤 패드에다가 자기의 기대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45분으로 보겠습니다. 50분까지 5분이면 되겠죠? 네. 자, 제가 하기 전에 팀 좀 구성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일즈를 하신 분도 있고
세일즈를 하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세일즈를 하신 분들의 팀을 좀 구성을 하고 그리고 마인드를 좀 형성할 분들의 팀으로 좀 이렇게 구성하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쪽 팀은 세일즈를 한 팀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쪽으로 좀 모시겠습니까? 네.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아, 그래도 그게 이게 이따가 제가 바꿔줄 겁니다. 회의할 때 바꿔드릴 거. 이쪽으로 좀 오시겠어요? 지금 현재 앉아있는 이 팀의 자리는 오후가 되면은 이쪽 팀은 저쪽으로, 저쪽 팀은 이쪽으로, 이쪽 팀은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리는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네.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자리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팀장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게 되면은. 그래서 팀장을 만들 건데요. 팀장을 만들기 전에 자 이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분들 먼저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얼굴 봤습니까? 네. 미소가 저절로 나옵니까? 자, 그 중에 지금까지 중에 과거가 가장 복잡할 것 같은 사람이 한 번 있을 겁니다. 과거가 가장 복잡할 것 같은 사람. 예, 그 사람을 지금서부터 선정하는데요. 자, 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화살표를 손을 내리겠습니다. 자, 선택되신 분. 네, 선택되신 분 일어나 주십시오. 어느 분이죠? 네, 일어나세요. 역시 이렇게 할 때 꼭 팀장을 선택하게 되면은 꼭 미인들하고 미남들이 선택이 되더라고요. 이유가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선택하신 이 세 분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세 분에게는 선택도 되셨으니까 제가 기회를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펼칠 수 있는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서기를 지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둘째는요, 발표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제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에 리더십이 들어왔어요. 리더십이 들어온 다음에 가장 발전된 게 뭐였냐면, 리더십의 기본은 솔선수범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46분인데요. 5분간 자기의 기대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치 작성할 때는 제가 앞에 그 플러스펜을 다 갖다 놨습니다. 플러스펜으로 해주십시오. 플러스펜이 아니네요. 보드마카. 보드마카로 해주십시오. 종이 또 주실 거야. 자, 이제 팀장님은 뭐 솔선수범을 해도 좋고 발표자를 선정해도 좋습니다. 자기 팀에 어떤 기대치를 갖고 왔는지 발표해 주실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팀부터 해볼까요? 네. 남자 팀부터. 네. 어느 분이 나오시겠습니까? 네. 오늘 가지고 가고자 하는 기대치는 저는 세일즈 스킬업, 요즘에 같이 세일즈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좀 더 탁월하게 관계를 만들어서 세일즈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준호 선생님이신데 NLP에 관심이 많으셔서 NLP에 관련된 그 마인드 쪽으로 해서 세일즈 스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동기부여가 되고 시간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를 또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성환 대표님이시는데 세계적인 세일즈라고 딱 써시고 그냥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네, 세계적인 세일즈를 하고 싶다. 그런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기대를 표현을 해주신 걸로 보이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첫 팀이 이렇게 발표를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담이 조금. 저희 팀 이름은 파이파이 파이팅이고요. 네. 일단 박금 선생님께서는 더 좋은 강의 스킬을 업시키고 싶다고 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 관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고,
장철웅 코치님께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요정 소장님께서는 자신의 강의에 날개를 달고자 하는 아, 의도를 야, 저 팀에 잠깐만요. 저 팀에는 그 분명히 어떤 분들이 있냐면 사교형 팀들이 계시군요. 예, 빨간 걸로 밑줄 짝. 외워야 되나요? 자, 그래서 남들 다 별표 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오. 세일즈의 기본은 첫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성이 발견되겠죠.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설명을 적고요. 와우. 첫 번째 조민선 이사님께서는 상대방의 니즈를 잘 알아차리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계시고, 저는 그 균형 잡힌 목표 설정 방법을 알고 싶은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김영현 이사님께서는 영업의 A to G까지 모두 알고 싶다는 아주 욕심 많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야, 이쪽 팀부터 잠깐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뭐 세 분 다 세일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진행하는 것은 세일즈 단계에서 3박 4일, 원래 이제 세일즈 진행하게 되면 3박 4일에는 4박 5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첫날 거 하는 거예요. 첫날 것을 100% 다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세일즈 스킬업, 그 다음에 세일즈, 뭐 NLP를 통한 세일즈, 세계적인 세일즈 하셨는데, 그 세일즈 중에 오늘은 마인드를 다 형성하는 걸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일즈 하기 전에 이 정도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100% 다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스킬업, 시간관리, 변화 강의하셨는데, 우리 강철웅 선생님? 네.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죠? 새로운 변화 추구하는데 저 말이 되게 광범위한데, 네, 그 중에 어떤 변화? 강의 소개를 보다 보니까 자신이나 기업에 대한 변화를 굿, 네. 하고 싶은 그러면 지금 그 중에 자신과 기업 중에 어디? 자신, 기업. 둘 다. 오, 좋아요. 네, 그 부분은 안에 워크숍 속에 있습니다. 워크숍 속에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찾아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와, 사실은 처음 뵙겠습니다 팀은 좀 사실 부담갑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저 부분은 안 하거든요. 상대의 니즈를 찾는 부분은 사실은 3일차 때 하는 거고요. 네, A부터 Z까지 가려면 4박 5일이나 5박 6일 과정을 다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기사님이 하신 것은 오늘 요 속에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찾는 방법을 길게 시간을 잡아서라도 다 해줄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저것 말고도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한 부분은 계속 옆에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서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자꾸 보고 그리고 그 기대치에 맞도록 한 분 한 분에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맞지요? 네, 오늘 주인공들에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맞지요? 네. 우리 이것만 한번 해보죠. 저는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이걸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오픈마인드라고 써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 좀 열어주세요. 마음 좀 열어주세요. 네. 그럼 마음 다 열리죠? 네. 안 열립니다. 저는 마음 열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8시간까지 한 분 한 분이 자기 거, 자기가 이만큼을 가져가려고 왔으면 그만큼 가져갈 만큼의 마음이라도 열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거기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넣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는 만큼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나는 30밖에 안 열고 100을 얻어가려면 절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많이 열어주면 열어준 만큼 제가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가능하겠죠? 네. 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참여가 되게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한번 쭉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교재를 쭉 보시면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 이런 형태의 교재는 잘 못 봤을 겁니다. 형태가 뭐 이렇게 가로로 썼다 이런 게 아니라 가다 보면은 백지가 다 있어요. 백지의 형태를 낸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낙서도 할 수 있고 또는 필요할 때 제가 했던 말을 적을 수도 있고 또는 아이디어를 적을 수도 있고 생각을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다 이렇게 쓸 데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많이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적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좀 적어주고 제가 워크숍을 많이 합니다. 워크숍을 많이 할 때 그때 자기 것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시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수 중에 있습니다. 가수 중에. 지금 라디오로 한참 흥행하고 있는 김은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 김은국이 나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김은국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때 호랑나비 처음 나왔을 때 고등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알겠어요. 대학생들 이상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매번 말이 엉뚱한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온다 할지라도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따라가질 못해. 근데 본인이 말을 많이 하면서 실수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김은국을 뭐라고 했냐면 쟤는 바보야, 몰라, 이렇게 그냥 던져놨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김은국은 지금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김은국이 그래서 요즘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과거에 괜히 바보짓 한 거 아니야? 띄우려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적극적으로 되어들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고요. 자기의 부족한 점을 채워갔더니 지금의 그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참여하는 동안 여러분들이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면 상대도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나도 또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답. 네. 세 번째는요,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머를 하는 사람이나 코미디언이나 뭐 탤런트가 아니에요. 저는 전문 그냥 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게는 못해요. 그러나 재미있는 걸 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제일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갈 때 제일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 재미를 주고 싶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을 때의 재미. 그 재미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네 번째는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내 속내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속내를 드러내는데 잘못하면 이게 치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부를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럴수록 인간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여기 한 팀 한 팀이 자기의 치부를 솔직히 말 안 할 수도 있고요. 포장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뭔가로 덮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꺼풀 한꺼풀 벗기면은요,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그리고 우리 다 같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그 팀이 되고요. 그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인맥 관리예요. 아셨죠? 네. 이 부분 좀 멀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세일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세일즈? 시간 관리. 좋습니다. 세일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매너. 뭔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핸드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육관에? 네, 교육관이잖아요. 핸드폰 어떻게 할까요? 무궁화, 감사합니다. 네. 또 핸드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예 만지지 않습니다.
두 번? 밖으로 던진대.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전체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일즈입니다. 이거 하나를 보고서도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육관에는요 핸드폰 꺼주시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끌려오는 걸까요? 여러분이 끌고 가는 걸까요? 네, 지금부터 인생입니다. 교육관의 핸드폰 하나에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눌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끌려가느냐 끌고 오느냐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끌고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유, 그런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쉬운 이야기만 해봅시다. 그런 어려운 이야기 말고 우리 좀 더 쉬운. 힘이 있어야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야. 끌고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 한 마리를 끌고 가더라도요. 힘이 약하면 개한테 끌려갑니다. 오! 끌려가죠. 그죠?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끌고 가는데 이 개가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게 따라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그런데 얘가 안 가려고 버티는 거야. 막 뒤로 갑니다. 그럼 어때요? 힘듭니다. 여러분이 실력을 갖췄느냐 안 갖췄냐는 중요하고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 코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교육은요. 세일즈 교육 하나를 갖고 완성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세일즈 교육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유호정 소장님처럼 CS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 선생님처럼 유 대표님처럼 제대로 된 노트 필기법도 알아야 되고요. 책 읽는 법도 알아야 되고요. 리더십도 알아야 되고요. 코칭도 알아야 됩니다. 심리도 알아야 되고요. 디스크도 알아야 되고요. 애니어그램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 하나를 통해서 전부 다 갖추지 않으면 세일즈 하나는 안 돼요. 그건 뭔만 할 수 있느냐? 사기꾼밖에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기꾼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세일즈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끌고 가기 위해서. 끌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 맞아요? 네. 네, 실력 있는 사람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실력 있느냐? 상대에게 여운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상대에게 여운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실력이 없어요. 여운이란 무엇이냐? 여운이 뭐예요? 상대가 했던 일, 했던 행동, 했던 그 모습이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는데 좋은 기억이죠. 우리 유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백백백 말씀하실 때는 항상 기억합니다. 와, 저분의 그 행동이, 저분의 그 말씀이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래서 와일드라는 그 단어가 가슴속에 탁 박히잖아요. 그 전에 와일드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와일드를 이야기하는구나 하다가도 그 백백백 이야기를 탁 하는 순간 그때부터 가슴에 탁 박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다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가슴에 남을 수 있는,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내 행동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운을 말하는 겁니다. 땡큐. 그런 여운이 내가 받고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겠죠? 네.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운하고 달라요. 상대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죠. 만난 사람들 다 기억합니까? 그러나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기억을 해내죠. 그렇지 않나요? 기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기억이냐?
과거의 기억인데요. 과거의 기억인데요. 그 과거의 기억을 내 거화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상대의 이야기 하나하나가요. 상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거화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이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피드백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대가 했던 뭐하고 연결을 시키냐면 나를 발전시키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대가 했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전시켰더니 상대도 나를 보면서 그 사람이로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실력을 갖춘다는 것은 과거를 기억을 통해서 피드백하는 겁니다. 과거란 지금 이 순간도 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과거가 됐죠? 네. 요 기억을 지금부터 피드백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책임지는 겁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집니다. 책임이라는 게 뭘까요? 자, 책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입에서 한다는 소리. 굿. 그런데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마추어와 프로로 보겠습니다. 프로는요,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돈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마추어는요, 자기 책임을 안 져요. 누구 책임지느냐? 네 책임이야 라고 상대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우리는 프로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죠? 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그때부터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처음에는 관심 갖는 척을 하지요. 그리고 같이 많은 다른 사람 이야기도 합니다. 그때만. 그리고 돌아서면 더 이야기하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서 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핸드폰 하나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갖추기 위한 행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게 바로 세일즈 리더십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간에 여러분들이 지켰으면, 이것만은 하나 가지고 갔으면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각 팀당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팀? 뭐가 있을까요? 각자의 향상되는 거. 각자의 향상. 그거 되게 좋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걸 주고받겠다. 되게 좋습니다. 이쪽 팀 뭐 하나 말씀해 적을까요? 고퀄리티 세일즈 책 많이 읽었어. 고퀄리티. 최고의 퀄리티를 얻어가고 싶으시대요. 같은 이야기하고 싶으시대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것만 지켜서 자기 거 만들어 보는 시간 하겠습니다.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 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의 강의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단지 찾지 않았을 뿐이거나 내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가까이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백투 베이직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인드셋을 키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킬 함양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죠. 예, 이거 했고, 다음은 이제 변화 실력에 대해서 워크숍을 진행할 거고, 자아 이미지 만들어 볼 거고, 지난번에 그 과정 속에서 박금자 소장님의 그 자아 이미지를 만들어 드릴 때도 바로 제가 이걸 만들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 신뢰에 대한 워크숍 진행할 겁니다. 과거의 신뢰, 과거에는 신뢰라고 생각하고 나도 신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현재는 신뢰라는 게 바뀌었어. 나도 알고 있는데 바뀌었다는 말을 내 입에서 잘 안 나와. 또는 알고 있는데 그게 신뢰인지
신뢰가 아닌 걸 알면서도 또 행동을 해.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롤플레이와 그룹 토의로 오늘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의 효과를 보려면 저는 이렇게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리더해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마인드셋을 키우면 그 마인드셋을 통해서 변화에 리더할 수 있는 사람. 우리 5층에 오면 5층에 제가 칠판에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제가 한국평생교육원 국제세일즈 리더십 센터장에 딱 들어서 제일 먼저 쓴 글입니다. 거기에 딱 써놨는데 뭐라고 썼느냐? 교육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리더하는 것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 의미가 혹시 이렇게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 말도 좋습니다. 또 책임진다. 또 좋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글을 썼습니다. 한국평생교육원이 교육을 하면은 다른 누구라도 와서 따라서 보고 저렇게 하고 싶어서 올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 한국평생교육국이 그래서 항상 리더해 갔다. 그 리더에 내가 앞장서서 가겠다라고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써놓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국평생교육원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그리고 한국평생교육원의 수준이 높은 강사로서 한국평생교육원에 오시는 분들이 놀라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놀람 때문에 다시 오고 싶도록 그리고 다시 와서 또 배우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 싶도록 이게 교육을 리더하는 방법입니다. 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통해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신뢰구축, 개인, 회사, 브랜드업을 시키는 거 이건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회사가 잘 되려면 직원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직원처럼 노력하면 됩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원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훌륭한 직원처럼 노력했더니 훌륭한 직원이 된 겁니다. 훌륭한 직원이 되었더니 훌륭한 회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한국평생교육원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저 처음에 했던 말도 있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제가 골드 회원 딱 가입하고 저는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국평생교육원엔 1000명의 강사가 있다. 저 골드 회원 가입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00명의 강사가 있다. 1000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이거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면 1000명 금방 모아지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00명이 있다는 걸 다른 곳에서 알게 되면 한국평생교육원의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인지도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준 높은 강사가 있다고 한다면 더 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누구 몫입니까? 한국평생교육원이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한국평생교육원을 만들고 국제코치연합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페이업을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걸 강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평생교육원의 그럼 국제코치연합에 여기 계신 우리 분 모두 그리고 이 교육을 저를 통해서 받고 또 이 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교육을 하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제 자신감을 향상하고 더 크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철저한 세일즈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네, 좋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과제 지금 현재 교재에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교재에는 그 워크북으로 만들어 와서 워크북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A4지처럼 빈 종이를 좀 넣어놨으니까 부분에다 거기다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이냐? 어떤 사람이죠? 이 아래 중 어떤 사람입니까? 저기 위에 사람. 위에 사람? 다이아 주인. 다이아 주인. 둘 다
둘 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 없이 땅을 파거나 아니면 목적지에 다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이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분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일리 하나의 이익을 얻다. 네. 생일사 하나의 일을 만든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단어는 하나의 일을 얻는 거, 이익을 얻는 거, 여기에 와서 수업을 받으면서 하나를 얻어가고 그리고 자기 거 하나를 만드는 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이고 고객은 누구인가? 이 부분이 가장 우리 세일즈 하시는 분들의 핵심입니다. 많은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고객은 내가 가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내 것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구? 잠깐 저쪽에서 먼저 손 들었어. 어떤 고객은 누구야? 고객은 예. 저부터가 고객이죠.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우리 파이팅. 파이팅 열정적이셔. 자, 고객은 누구? 정관홍입니다. 예. 정관홍. 음. 고객일 수도 있고 내가 세일즈맨일 수도 있고. 박수를 안 할래. 박수. 맞습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으로. 제일 중요한 건 가정에서부터 고객과 내가 나옵니다. 고객, 나 이외의 모든 사람입니다. 가정에 나 이외의 남편, 아이들, 반대로 부모도 그리고 내 자녀도 고객인 거죠. 요즘 여러분 부모 교육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그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 제가 어제 그제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이에게 사랑을 주래요. 많을수록 좋대요. 그러나 생각은 뺏지 말래요. 네. 중요한 말 아닌가요? 제가 그제 점심을 먹는데 점심에 제 앞에 앉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화를 안 낸대요. 우와, 화를 안 내서요? 그 우리 유호정 소장님 같은 분이신데? 그랬더니 자기는 화를 안 내는데 지적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지적할 수 있어. 그러나 저는 지적이란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안 찾아보고 이야기한 사람들하고 그냥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전 사전을 읽거든요. 여러분도 사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에게요. 그러는 거예요. 우와, 저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신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에게 지적을 한다는 것은 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신만이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잘못한 행동을 일깨워주는 것은 지적이 아닙니다. 부모의 행동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래 지적할 수 있어. 신인가 봐?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 그러면 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또는 뭐 하나님, 예수님 막 이런 분인가 봐? 그건 또 아니래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요. 성인들만이 또 지적한다고 하니까. 근데 성인들도 지적을 안 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가족은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냥 우리 쉽게 그 전문 용어로 바운드리 안에 놓아두고서 그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잘못된 게 이거죠. 고객은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라는 걸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알아서, 자기는 얼마나 잘해서.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가 둘 다 군대 갔다 왔고요. 하나는 와우. 나이 같은 연도 같은 연도 대표님하고 근데 하나는 군대를 갔다 와서 있고 하나는 지금 군대 가 있어요. 둘 다. 근데 제가 걔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 마음대로 눌렀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솔직히 저 그때 군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군에서도 교관하고 있었거든요. 보병학교 교관, 부사관학교 교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누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관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교관이 신이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신이에요? 신도 아닌데 애들을 왜 맨날 눌러? 그 애들의 생각을 누르고 그 애들의 행동을 누르고 그 애의 모든 것을 누른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눌려서 자라는 아이로 되겠다. 그러니 누르지 마.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은 아빠의 행동을 보고 한 거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망치로 그냥 팍 한 대 머리를 맞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아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아팠어요.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뒤통수가 그냥 찡 하더라고요. 꼭 찌리리리가 전기가 오는 듯하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눌렀던 것을 중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딱 풀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야.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행동을 그렇게 했니? 아 그래? 아빠가 생각할 땐 좀 다른데 근데 네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빠가 어떤 걸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와우, 큰애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큰애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가는데 두 개의 학교를 갖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충남고등학교고 하나는 대전고등학교예요. 대전고등학교고 충남고등학교. 저는 충남고등학교 가기를 원했습니다. 대전고등학교는 좀 이게 하향으로 떨어지고 충남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있어서. 근데 애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저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나요? 처음에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3년을 당연히 존중하지. 그러면 아빠는 충남고등학교를 원하지만 저는 대전고등학교를 원하니 저 대전고등학교 가겠습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할 말 없더라고요. 오케이, 네 생각에 맞다고 결정을 했다면 가라. 그리고 진짜 충남고등학교를 안 가고 대전고등학교에 딱 가더라고요. 대학도 그랬습니다. 대학도. 공부를 내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 스카이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마지막 시험에서 1.5등급으로 툭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두 번째 스카이 빼고 보내려고 했는데 얘가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를 가겠대요. 와, 당황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딱 선택을 해서 그냥 글로 딱 가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 저는 그때마다 통제하려고 하고 생각을 내 집 넣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써놓고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객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사랑하는 사람이냐로 결정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어느 분이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게 세일즈거든요. 상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냐를 느끼는 순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일즈가 그래요. 고객이 그렇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하듯이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처럼 말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만처럼 행동을 해주죠. 이건 실제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라는 의미를 자꾸 넘어가는 거죠. 고객이 아닌 거죠, 사실은. 내가 고객이 되려면 내가 상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줘야 되고, 내가 상대를 고객을 만들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줘야 됩니다. 그게 고객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바로 상대의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예요? 상대의 고객입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민선 이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대표님까지 저는 다 고객이고 저는 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는 상대의 고객인 거죠. 아셨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줘야 된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의 첫 페이지입니다. 이제 첫 페이지 돌아왔습니다. 정신무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는 없지만 제가 하나하나는 저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용기와 자아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실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건 많이 봤을 겁니다. 어디서도 보고 또 보고 오늘 또 봅니다. 그렇죠?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대표님도 많이 보셨죠? 우리 박검자 소장님 많이 보셨죠? 네, A, B, C, D 아주 좋습니다. A를 1로 보고 Z를 26으로 총 26개의 숫자죠.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6개의 알파벳을 조합을 해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 글자에 첫 번째 럭키 행운을 받습니다. 행운의 숫자를 더해봤더니 47 정도 되더군요. 47이라는 건 행운을 믿어라 믿지 말라? 네, 행운은 믿지 말라예요. 노력하라는 거죠. 돈을 열심히 따라가면 그래도 72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상은 밟을 수가 없겠죠. 열정이 많은 사람들. 언젠가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혹시 여러분은 박금자 소장님 아십니까? 아세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언젠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정에 막 열정 하시더라고요. 제가 열정이란 말 하지 말고 다른 말로 좀 바꾸셔라. 흥으로 바꿔라.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신지. 네. 열정 93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숫자로 조합하면 그렇습니다. 지식을 갖고 봤습니다. 지식이 충분하게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도 96은 나옵니다. 리더십은 몇 점이냐? 몇 정도 나오냐? 지식보다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들의 위에 있지요. 리더십보다 좀 더 나은 숫자를 만들어내는 건 무엇이냐?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성공에 가깝게 98 정도 나옵니다. 99도 있고 100도 있나 봅니다. 그런가 보죠? 99. 생각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지요. 에디슨이 1%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아십니까? 뭔 말했죠? 99%의 무엇보다 1%의 뭐가 낫다? 근데 그 1%의 가능성,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99%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던 생각이 아니라 했던 생각인데 그 생각을 어떻게 발전시켰느냐에 따라서 99% 것을 다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노력이 99%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앞에 이 정도는 됩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98까지는 되지만 98보다 위에 있는 건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건 태도입니다. 태도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하네요. 저는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일즈는 상대하고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는 가족하고도 할 수 있고요, 옆에 동료하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 팀하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하고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태도란 무엇이냐? 여러분 아마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다들 알고 있는 그 내용 저는 정리만 했습니다. 앞투스라고 라틴어입니다. 준비, 적응이란 뜻입니다.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런 뜻이거든요. 태도는. 그래서 이 태도를 봤더니 이 사람이 정의를 내렸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정의 내린 지. 이 사람이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대상에 대해서 특정한 방식을 느끼고 행동하는 학습된 습관. 그러니까 학습된 습관이라는 말 그 자체가 학습하면 될 수 있구나라는 그 뜻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두 사람을 연구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다 지켜봤더니 태도라는 건 학습하면은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란 학습을 통해서 어떤 걸로 바꾸느냐, 이런 걸 제공하는데 먼저 정서, 어떤 정서를 가질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질 것이냐. 그러면 어떤 사고냐, 어떤 정서냐, 어떤 사고방식이냐를 어떠한 방법으로 행동할 것이냐, 이게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태도는 이런 겁니다. 내게도 어울려야 돼요. 그리고 남이 보기에도 좋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항상 조화로워야 돼요. 이게 태도입니다. 그래서 좋은 태도의 시작은 지금서부터 자기 장점을 가지고 조화를 잘 갖추면 됩니다. 이 태도를 지금서부터 가지고 여러분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입니다. 실제로 자아 개념 이거 하나가 8시간짜리예요. 근데 여기서 8시간을 다 풀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흘러서 여러분 것만 그냥 자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제 자아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아이상은 필립 매크로라는 사람이, 책 많이 읽으셔서 필립 매크로 아시죠? 그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필립 매크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프라 윈프리의 친구입니다. 이 사람이 의사였어요. 의사였다가 워낙 말을 잘하고 자기 것을 독특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그 프로그램에 초대를 했어요. 자기 프로그램에 초대해 봤는데 너무 독특한 거야. 그리고 똑똑하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듯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 말이야 말도 잘하고 뭔가 자기 거 하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필립 매크로의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만두고 필립 매크로는 지금도 아마 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 사람이 정의 내린 겁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 사실, 견해, 인식, 그리고 태도로 이루어진 집합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립 매크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자아라는 책을 읽는데 가슴에 탁 와닿더라고요. 제가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참 책 많이 읽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정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아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두 번째, 자기를 사실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과대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내 눈높이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눈높이. 나는 5밖에 할 줄 모르는데 맨날 7, 8, 9 한다고 하니까 매번
힘만 들고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만 하는 거잖아요. 인식은 이겁니다. 선입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긍정적인 사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저 가슴에 둥 하고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의 근육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이거 되게 좋았어요. 인식은 마음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이 좋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긍정적인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인식이 풍부할수록 뭐든지 할 수 있다로 나옵니다. 해보겠다로 나옵니다. 도전할 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육이 작은 사람, 없는 사람, 얇은 사람은 뭔가를 보면은 불안하죠. 도전하기가 힘들죠. 해보려면 저걸 어떻게 하지라고 먼저 한 걸음을 뒤로 물러선단 말이죠. 인식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태도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진 세계를 이야기할 때 자아의 3요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아이상, 자부심, 자아 이미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 하나, 자아이상을 보겠습니다. 자아이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건 많이들 나오죠. 이게 누굽니까? 왜 이렇게 잘 알아?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이 실제로 우리 이 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일체요심조. 일체요심조라는 말은 사실은 불경에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사실 강사님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없습니다. 이건 후세에 오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냥. 실제로는 일체요심조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져서 실제로 이게 원효대사 하면은 일체요심조인 것처럼 느끼고 있죠. 그러나 워낙 좋은 단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다가 해골 물을 마십니다. 그 물이 목마려울 때 그것도 이 무덤 안에서 먹는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그걸 알고 먹었겠습니까? 단지 손에 집혀서 먹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 물맛이 너무도 좋았단 말이죠. 너무도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해골물이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욱 하고 쏟아냅니다. 그건 모르죠. 실제로 몇 날 며칠을 욱 하고 쏟아냈습니다. 자기가 해골물을 먹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내가 멀리 당나라로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해낼 수 있겠다. 마음을 바꿔먹으면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최고의 이제 이쪽 일대를 다 섭렵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인식의 차이겠지요. 한 발짝을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생각의 전환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기는 마음의 근육이 다 단단해. 그런 분들하고 있으면 대화가 사실 재밌긴 하지만 나는 힘들어. 네,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돌려봤더니 이런 그림이 되죠. 네.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자,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실제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님께서 강의하고 있는 강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보이겠죠.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실제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실제 강의하고 있는 강의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새가 거꾸로 되는 새가 거꾸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자,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에게 제가 후덕한 아저씨. 후덕한 아저씨. 감사합니다. 네. 또 어떻게 보이십니까?
조선무, 무. 깜짝 놀랐네, 나.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본 사람 같아요. 일본 사람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을 해주셔서. 어떤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답변하지 않은 분이 답변 좀 부탁해요.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화가 나. 앞전보다 더 화가 나는. 화가 난 얼굴. 또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네. 한쪽 주름이 펴졌네요. 팔자주름이. 한 장을 더 넘겨볼까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 시간이 없어. 빨리 가 넘겨야 되겠어. 어떻게 보이시나요? 얼굴이 찡그려지고 있어요. 얼굴이 찡그려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자 얼굴 보이는데. 여자. 여성의 얼굴. 아, 그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 좀 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자가 앉아있네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섹시해 보여요. 자, 이 모습입니다. 어디 여자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보는 것을 본대로 보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겉에 있는 이야기는 누구나 합니다. 겉에 있는 이야기는 누구나 듣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돌려볼 줄 알아야 되고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한 단계 좀 더 깊이 할 줄 알아야 되고 눈의 시야를 넓게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세일즈 교육을 실제 5박 6일을 하든 6박 7일을 하든 긴 시간을 하든 저는 세일즈를 제가 하란 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강의를 듣고 내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라는 행동을 하고 그 행동보다 더 발전된 행동을 하나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세일즈맨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응용할 줄 아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자기화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변화할 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강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깊이 있는 걸 하나를 찾아내는 거, 보는 대로 믿지 말라. 아시겠죠? 그걸 지금서부터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이상, 자부심, 자아 이미지, 자아의 3요소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과 연결되어 있지요. 우리는 지금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거죠. 벼룩이란 녀석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봤구나. 아이, 감사해요. 네. 벼룩이란 녀석은 지금은 없습니다. 많이 사라졌죠. 과거에 저는 벼룩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있었습니다. 아마 대표님 어릴 적에 있지 않았나요? 네. 있었어요. 우리 이도 있었고 벼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찬빗으로 이렇게 했고요. 저 벼룩 있어갖고 옷에 벼룩 똥 싸놓으면 새카만 부분 묻어요. 그거. 저 압니다. 그때 있었어요. 벼룩 잡는 거 재밌었습니다. 물린데 막 따갑고 막. 그 녀석이 똑똑한가 봐요. 얼마나 똑똑하냐. 이 녀석이 자기보다 자기 몸에 60배를 뛰어오를 수 있는 녀석인데 30cm 비커에 이렇게 딱 막아놨습니다. 폴짝폴짝 뛰니까 머리가 탁탁 부딪히네. 머리가 부딪히는데 안 부딪힐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30cm를 안 뛰고 28cm만 뛰는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저기 밑줄 쫙 한 것처럼 28cm가 밑줄 쫙입니다. 28cm만 뛰는 겁니다. 그래서 28cm만 뛰는 똑똑한 녀석이니까 벗겨도 또 더 높이 뛰겠지 하고 벗겨봤습니다.
벗겨봤는데 똑같이 28cm를 뜹니다. 더 이상 뜨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친구는 자기 동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동료들에게. 제가 전부 한 분 한 분 다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국장님까지 다 여쭤볼 겁니다. 저 친구는 자기 동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자, 최성호 28cm인데. 감사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60cm 이상 뛰면 비커가 안에서 가둬버릴 수 있고. 또, 야, 내 많은 강의를 하면서 UAL 물어봤지만 처음 듣는 파이팅. 야,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아요? 28cm만 뛰면 안전해.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면서 똑같은 말 하나도 없기. 네. 28cm까지 뛰어갔어. 28cm까지 뛰어갔어. 너 힘껏 뛰면 머리 터져. 머리 터져. 그렇지. 머리. 파이팅. 이건 힘껏 뛰지 말라고. 그렇지. 지금 제가 이 강의의 주제가 그겁니다. 조금만 덜 뛰어보자. 만화 끝날 때까지는 28cm만 뛰어야 돼. 만화 끝날 때까지만?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대표님. 네. 28cm까지만 생각해보자. 28cm까지만 생각해보자. 네. 이게 맞아. 내가 해봤어. 이게 맞아. 위로 뛰지 말고 옆으로 뛰자. 파이팅. 이게 내 최선이다. 굿. 파이팅.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려고 했던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게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한 분이 한 이야기를 다음에 따라하지 못하게 한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린 28cm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보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얼마든지 뛰어오를 수 있어요. 60cm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잘못하면 28cm로 한정지어버리면 더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나도 혹시 28cm만 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28cm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요겁니다. 그랬다면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보자 이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다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60cm까지 뛸 수 있다고.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안주하지 맙시다. 예, 술안주 아니에요. 술안주 아니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밖으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뭐 했을 때만 빠져나오느냐? 네. 애절한 마음만 있을 때 빠져나옵니다. 이 경상도 말로 애절함을 애살이라고 하더군요. 애절함이 있어야만 빠져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하는 일 중에 애절함이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애절해서 피똥 싸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하면 좀 거시기한가? 그 느낌. 애절해서 피똥을 싼다는 그 느낌. 그런 느낌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여러분하고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아 이상. 두 번째, 자부심. 그리고 세 번째, 자아 이미지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아 이상은 이겁니다. 뭐 여기 다들 알고 있는,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죠. 뭐에 대한 최선의 모습? 이 세 가지입니다.
목표 이상 이것을 지금서부터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목표, 우리 타계사님이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균형 잡힌 목표 설정을 알고 싶다. 그래서 균형 잡힌 목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목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균형 잡힌 목표란 목표 없는 이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목표가 없는 이는 목표 있는 사람들을 위한 평생 종신 노동형에 처한다. 네. 뚝뚝뚝 했습니다. 땅땅땅. 끝났습니다,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글로 쓴 목표는 뭐가 좋으냐? 이제부터 글로 써보는데, 스리피 바인더 속에서는 전부 다 목표가 있더군요. 그 목표 되게 좋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탁 감동했어요. 그걸 우리 유 대표님이 교육하고 있구나. 여기 세 분이 또 같이 교육하고 있구나. 아주 좋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목표를 글로 적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이버 목표 추구 체계가 머릿속에서 탁 인식을 합니다. 머릿속에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생각만으로는 그냥 생각으로 정리가 되지만 생각한 걸 글로 적으면 머릿속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생각한 걸 글로 적으라는 겁니다. 글로 적으면 그때부터 내 거가 됩니다. 그게 바로 목표고 그 목표를 내가 지금서부터 이루어가는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균형 잡힌 목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목표는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과가 열리기 위해서는 좋은 사과나무가 필요할까요? 좋은 사과나무기 때문에 좋은 사과가 열릴까요? 바꾸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려. 자, 강의를 잘해야 좋은 강사인가요? 좋은 강사가 강의를 잘하나요? 어느 부분입니까? 자, 여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강사도요, 매번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매번 어떻게 컨디션이 좋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컨디션 매번 다 100%입니까? 어느 날은 45%, 30%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강의를 한두 번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날의 컨디션에 의해서도. 아무리 그날 긍정적인 마인드를 나한테 심어줬어도 그날 힘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강의를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좋은 강사는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상대도, 교육생들도 아, 그게 좋은 강의였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그 느끼는 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입니다. 여운을 주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른 교육생들에게 주어서 그걸 통해서 아, 그 강사는 좋은 강사야 라고 하게 되겠죠. 이게 본질입니다. 그럼 이 본질을 지금서부터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걸 만들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제가 할 겁니다. 그 동기부여의 첫 번째가 여러분 알고 있는 이겁니다. 자, 목표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쓸 것이냐. 목표라고 하는 건 목표일 뿐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냐? 내가 쓰고자 하는 거냐? 그 중에 첫 번째, 가슴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글을 한 줄을 적더라도 그래.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그냥 한 줄 찍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거 그냥 이렇게 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글을 볼 때마다 내가 가슴이 떨려야 돼요. 그런 느낌의 목표가 아니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적어놓은 글일 뿐이에요. 그 글은 남들도 그냥 글로 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가슴 떨림이 없는데 상대가 가슴 떨리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내가 저건 어려울 것 같은데 도전하면 조금 근처 갈 수 있을 것,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느낌의 목표여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목표를 적는 그게 필요해요. 그렇게 두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이러면 아니 돼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냐? 내가 할 일을 적는 건 목표가 아니다. 그건 그냥 계획이야, 계획. 할 일을 적는 건 목표가 아니야. 두 번째, 체크리스트가 되면 안 돼. 근데 목표를 제가 이렇게 많이 써놓은 분들을 봐요. 이것도 하면서도 오늘 또 이제 볼 겁니다. 보면은 체크리스트가 되게 많아요. 정말 체크리스트가 많아요. 그런데 본인은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를 한 번도 제대로 누구한테 피드백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목표도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네.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를 적어놓고 목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슴 떨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도전하면 내가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면 갈 수 있는 거기까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막 어느 날 크게 포함해서 막 하나 적어놓고 아니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고려대학교에 실제 제가 저희 전에 있던 회사 피닉스 세일즈 센터에 최영 대표가 저한테 고려대학교 기업교육과를 추천을 했습니다. 가기만 하면 되도록 돼 있었어요. 고마운 분이었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겠다! 날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겠다는 그건 뭐예요? 여기에 이거하고 똑같아요. 컨트롤 쓴 범위예요. 그냥 내가 가겠다 하는 건. 내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가겠다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정해봤어요. 아, 가려면 뭐가 필요하겠냐? 위에서는 현장에서 HRD 실무도 익히고, 그리고 내가 그 세미나도 가고, 또 견문도 넓히고, 또 교육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은 거기서 그것 때문이라도 난 뽑아주지 않겠냐.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실패해본 걸 적어본 겁니다. 실제로 저는 갈 수 있었음에도 그냥 안 간 거고,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위에 것처럼 적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겠습니다. 다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적느냐?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나는으로 시작해서 적는데 균형 잡힌 목표는 우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목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경력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개발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만 진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서부터 나는으로 시작해서 한 달로 끝나도록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현재 시간 15분인데요. 25분까지 1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10분은 너무 많은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는 거고 현재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분을 적어보셨죠? 네, 그럼 대답을 하셨으니까 5분 드리겠습니다. 전원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10분을 드릴 테니 쉬는 시간까지 연장해서 적을 분들은 적어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쉬는 시간 동안에 여기에 계시지 마시고 다 나갔다 1분이라도 다 나갔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